자, 그럼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포럼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총무복지팀장 김성현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0회 선배에게 듣는다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행사는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끝까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박호근 연우회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호근 회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궂은데 이렇게 나오시려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그 연후회에서 주최하는 선배에게 듣는다. 오늘이 10번째입니다. 2020년 6월 25일 날 이봉진 박사님을 모시고 1회 포럼을 한 이후에 매년 한 4분씩 모시고 저희가 이 선배에게 듣는다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분 모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 코로나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2021년에는 저희가 이 선배에게 듣는다를 하려고 할 때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이기 때문에 모이는 걸 하지 말아달라 해가지고 2021년에는 전혀 하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2022, 23년도 코로나가 진행 중이었는데 그때 겨우 1년에 2번씩 모셔서 하고, 작년에는 그래도 3분을 모셨고, 금년에 이제 처음 우리 안문석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초창기에 키스트에 이제 기반을 닦는데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 이제 행정을 처음 만드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연구진을 새로 꾸며서 대한민국의 산업계에 기여를 하신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한 이 전자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또는 시스템 공학을 위해서 또 수고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 중에 한 분이신 성기수 박사님은 지난번에 우리가 3번째로 모셔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배들께서 사실은 무엇을 했는지를 후배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오늘날의 키스트가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된 것은 선배들이 한국에 처음 오시면서 제일 중요했던 것이 대한민국에 뭐가 필요한지, 또 뭐를 해야 될지 하는 큰 방향을 정하고, 또 그 방향에 따라서 필요한 연구 요원들을 스카우트해 오면서 우리나라의 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이 발전을 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미처 확보하지 못한 그런 연구진의 경우는 정부의 정책으로 제안을 하고 또 기업을 일구고 산업을 일구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께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이 선배에게 듣는다를 했는데, 사실은 지난 4월 달에도 이분을 꼭 모셨어야 되는데 하는 분이 한 분 세상을 떠나셨어요. 삼보컴퓨터를 하신 이용태 회장님. 이제 모시려고 했더니 그 당시에 이제 90세가 넘으셨어요. 그래서 참 미리 모셨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코로나 전에 모시는 리스트에는 다 들어 있었는데 그렇게 됐고, 또 지난번에 자랑스러운 동문상을 드린 이춘식 박사님도 사실은 기계공학을 일구기도 했고, 또 키스트 유럽을 만드시는데 아주 혁혁한 공로를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기 위해서 자랑스러운 동문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모셔야겠다 했는데, 얼마 안 지나서 급하게 저 세상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배에게 듣는다를 하면서
그동안에 이 코로나 때문에 못 모신 선배님들이 참 많구나 하는 그 아쉬움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어쩌면은 제가 그 연회 회장을 맡으면서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고 잘하면 한 번 더 할지도 모르고 이제 그 후임 회장께서 이 선배에게 듣는 날을 좀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 희망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초창기에 우리 키스트에서 기여를 많이 하신 안문석 교수님을 모셨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알고 계신 안문석 교수님의 그 업적도 있겠지만 오늘 새롭게 듣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오늘 안 교수님의 강연이 기대가 됩니다. 하여튼 제가 얘기를 더 이상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 자리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오상록 원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회 선배에게 듣는다 강연자로 이번에 모신 분은 앞서 소개드렸던 안문석 박사님이십니다. 강연자이신 안문석 박사님과 사회를 맡아주신 이윤표 박사님을 무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안문석 박사님의 이력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했지만 굉장히 깁니다. 쭉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문석 박사님께서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와 행정대학으로 졸업하신 뒤 키스트 초창기 연구원으로 입원해 연구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이후 하와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키스트 전사 시스템 개발실장으로 컴퓨터 시스템 공학을 총괄하셨습니다. 이후 고려대학교로 자리를 옮기시어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교무부총장을 역임하셨고 경제기획원, 감사원, 총무처, 과학기술처 등 다양한 정부기관의 자문을 맡으셨습니다. 또한 대통령 소속 전자정부특별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정책학회 회장, 그리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및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키스트 한국기술벤처재단 이사장 등으로 활약하셨습니다. 오늘 강연은 대담 형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사회는 키스트 명예연구원이신 이윤표 박사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박사님은 좀 특별한 게 그 키스트에 계신 분은 대개 이제 이공계, 그러니까 이과, 문과, 이과 그런 쪽으로 이공계 쪽으로 되시는데 경력을 보시니까 경력을 뵈니까 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 행정학 석사를 하셨습니다. 상당히 경력이 특이한데 어떻게 이렇게 특이한 분이 키스트랑 관련을 맺게 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선 말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나와주신 박호근 장관님, 회장님, 또 오상록 원장님, 그 다음에 제가 정년한 다음에 계속 같이 키스트하고 일을 했었는데 그때 원장으로 계셨던 분이 금동아 원장님. 이 자리에 나와 계셔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또 옛날에 저하고 같이 그 전산실에서 근무를 했던 우리 직원들도 또 나와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표하겠습니다. 오늘이 스승의 날입니다. 그런데 저는 스승복이 참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원장이셨던 이한빈 교수님이 저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양반이 소개를 해서 성기수 박사님을 만났고, 성기수 박사님도 저희 보수였습니다만은 스승입니다, 저한테. 그다음 미국 유학을 가서는 또 노만 에브람슨 교수라는 분을 스승으로 모셨고, 참 스승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공부를 하게 됐느냐.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나오고 행정대학원을 이제 졸업하고 행정대학원에 잘 나갔던 사람이었어요. 조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원장이었던 이한빈 교수가, 이한빈 교수는 나중에 부총리를 하셨고 이기 키스트의 이사장을 초대 이사장 하셨죠. 그 양반이 과학기술 이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저를 부르더니 그 경제개발협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한번 인턴을 나가서 공부 좀 해봐. 그래서 인턴을 나갔는데 거기에서 송기수 공군 대위를 만났어요. 아,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누구냐고 그랬더니 하버드에서 박사를 2년 만에 하고 오신 대한민국의 천재라고 우리 그 회장이신 분이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그 양반에 이제 관찰을 시작을 했죠. 배우려고 관찰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 그분 책상을 보니까 요즘 와서는 포츄란 코딩 시트인데 거기다가 뭐 이렇게 영어로 끄적끄적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아, 산업연관표에 그 인버스 투입계수표의 인버스 매트릭스를 지금 내가 포츄란으로 만들고 있다고. 그래서 아니 이렇게 하면은 답이 나옵니까? 그랬더니 이걸 일본어로 보내면 한 보름 있으면 답이 올 거야. 그런데 그걸 하니라고 이제 그 당시에 보니까 여자 직원 둘이 프리덴이라는 캘큘레이터를 가지고 그냥 보름을 갖다 쳐야 되는 건데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그때는 우리나라 컴퓨터 보급이 안 될 때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양반이 나한테 책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IBM 회사에서 만든 포츄란 셀프 인스트럭션 매뉴얼이라는 책을 주어서 이거 한번 읽어봐. 재밌을 거야. 그래서 집에 가서 읽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니 컴퓨터가 사람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거기다가 if라는 말도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성 박사님한테 꽉 붙들었죠. 제가 이거 좀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나와 컴퓨터와 성기수 박사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근데 성 박사님이 이제 그러다가 67년에 전산실을 만들었으니까 전산실 실장으로 가는데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그 창설 멤버로 몇 사람을 이제 데려가려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끼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68년 1월 달에 제가 키스트 전산실에 창립 멤버로 제가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여기 이제 젊은 연구원들도 있으니까 그 제가 면담할 때 들을 때 흥사단 관련되는 얘기를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들었거든요. 그 얘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행정장관에서 잘 나갔던 사람이 이쪽으로 올 때는 뭔가 좀 뭐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은 어떻게 지금 질문하고 같은 건데 대학교 4년간 경제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경제학이라는 게 그 당시에 60년대 초반에 제가 경제학을 공부했으니까 근대 경제학보다는 정치 경제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국가가 잘못되고 나라가 잘못된 것은 전부 정치가 잘못해서 그랬고 이렇다는 게 남의 탓을 돌리는. 그래서 제가 보니까 4년 동안에 말은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국가를 위해서 기여할 건 하나도 못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참 아쉬웠는데 그때 흥사단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고대 다니는 친구가 흥사단 입단문답이라는 걸 나한테 보여주는데 그 도산 한창호 선생의 입단문답인데 그게 너무나 좋았어요. 거기서 입단문답에서 뭘 주장하냐면 처음에 질문이 그렇습니다. 나라가 망한 건 누구 때문에 망했습니까? 그러면 오적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양반이 그 소크라테스적인 그 질문을 아주 잘했어요. 질문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나 때문에 망했다. 국민인 내가 정지 가지 못하고 열심히 일을 안 하고 그래서 망했다는 결론을 내고 서로 울면서 이제 했다는 그런 책을 제가 보고 제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남의 탓을 할 일이 아니고 모든 게 내 탓이다. 그런데 그 양반이 주장했던 것이 내 탓에다 플러스 1인 1기를 주장하셨어요. 독립된 한국에서 국민들이 제대로 살려면 한 사람이 한 가지 기술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경제학과 행정학은 내가 기술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좀 이렇게 한쪽이 좀 허전했는데 컴퓨터를 보는 순간에 이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도 이제 기술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아주 흔쾌하게 키스트로 제가 옮겼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과 쪽 분이 키스트로 와서 이제 컴퓨터를 한다는 거가 좀 두렵지 않으셨나요? 근데 이제 성기수 박사님의 위대한 점이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하세요. 근데 키스트 컴퓨터도 그 양반이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데 그 양반의 모토가 뭐냐면 컴퓨터는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쉽다. 그게 그 당시 그 양반이 만들었고 전산실의 모토였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그 양반은 이렇게 모든 걸 쉽게 설명하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쪽 공부를 저쪽 사회과학 공부를 한 사람이었지만은 키스트에 와서 뭐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또 설명드려야 될 것이 그 당시 초창기에 키스트 컴퓨터가 CDC 3300이라는 컴퓨터였는데 아시아 대륙에서 제일 큰 거였어요. 그게 통이 컸어요. 그 당시에 조그마한 거 해도 뭐 됐을 텐데 성 박사님이 굉장히 주장을 하셔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큰 아시아 대륙 제일 큰 컴퓨터를 도입을 했는데 크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은 포츄란과 코블 같은 하이 레벨 랭귀지를 알아듣는 컴퓨터였어요. 우리나라에 그게 없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은 컴퓨터는 배우기 쉽고 이용하기 쉽다는 거기 때문에 저한테는 전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쉬움은 있었어요. 컴퓨터의 기본 구조와 컴파일러는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은 있어서 그게 나중에 아마 질문이 나오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유학을 가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박사님이 처음에 이 전산실 들어오셨을 때 어떤 파트로 들어가셨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연구원으로 왔는데 그 당시 연구원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연구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하고는 그 패턴이 좀 달라. 연구수, 연구원, 책임연구원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요즘 보니까 연구원,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 당시에 아마 우리 그 최영섭 장관님이 연구수 손수자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애시스턴트니까 너희들은 두뇌가 아니야 손이야 아마 그래서 썼던 거죠. 그래서 연구수로 들어갔죠. 숫자 붙은 걸로 들어갔는데 여러분 후배들한테 얘기가 제가 수로 들어가서 연구원을 거쳐서 책임연구원까지 된 13년 동안에 된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제가 근데 성기수 박사님은 이제 기술 쪽에 아무래도 이제 하버드 나오실 때 기술 쪽이고 우리 안 박사님은 이제 우리 경제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그 두 분이 어떻게 이렇게 화합을 이루셨나요? 연구수로 들어가셔가지고 어시스턴트만 하셨을 텐데. 그런데 이제 성 박사님이 그 3회째 그 대담하실 때 그 답변 중에 하나가 하버드에서 컴퓨터를 봤는데 컴퓨터가 그냥 과학기술 계산만 하는 게 아니고 행정과 경영에 이게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거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아마 내 생각에 이분이 그 생각이 있어서 제가 잘 나가고 있었던 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조교를 저를 스카우트 하신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아주 진짜 요즘 봐서는 초대형 컴퓨터가 키스트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쓸 줄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이 이거 이용자를 확대 안 하면 큰일 나겠다. 욕 먹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용 확대 쪽, 수요 창출 쪽 요것은 아무래도 내 쪽의 일인 것 같다. 그래서 그 밖에 수요 창출하기 위해서 가는 것을 우리 용어가 업무 개발하러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키스트 건물 만들기 전이라 YMCA 종로 2가 YMCA 사무실이 있었는데 출근하면은 성 박사님한테 저 업무 개발 갑니다. 그리고 밖에 나와가지고 사람들 만나가지고 컴퓨터를 쓰세요 하고 이제 그걸 선전하고 다니는 역할을 많이 해서. 네, 아까 말씀드린 연구수면은 손인데 프로젝트를 직접 이렇게 컨택하면서 따로 다니셨나요? 성규수 박사 얘기를 또 해야겠는데 그 양반이 희한한 분이에요. 그 양반이 조직표에도 없는 팀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요즘은 팀이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팀제라는 것이 없을 때예요. 근데 이 양반은 팀제를 만들어 가지고 팀장을 임명을 해가지고 능력이 있으면 그냥 팀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 제가 팀장이 됐죠. 그래가지고 그 양반은 팀장한테는 전권을 다 줬습니다. 전권을 주고 사람 뽑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산권까지 다 줘가지고 저는 그 덕을 많이 봤죠. 그러니까 초창기에 키스트 전산실의 성장의 뒤에 배경에는 그 성규수 박사님의 그 아주 대담함, 그 다음에 그 연구원들에게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를 보장해 주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보장이 돼서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성 박사님 안 박사님이 유학 가시기 전에 프로젝트를 많이 따고 그랬었으면 일이 되게 바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 최영섭 박사님은 유학을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그러시던데 그 어떻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아까 그 얘기에 계속을 하면은
그 성 박사님 이제 모시고 하면서 제 생각이 수요 확충을 해야 되겠는데 수요 확충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자를 넓히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것이 제가 성 박사님을 설득해서 교육반을 만들었습니다.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교육반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또 그 당시엔 컴퓨터가 뭔지를 모르니까 동아일보에 크게 광고를 냈어요. 아마 동아일보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키스 컴퓨터는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쉽다. 관심 있는 사람은 그 명동 입구에 있는 유네스코 회관의 로비에 와라. 그러면은 누군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책상 하나 놓고 기다렸어요. 사람들이 오면 설득을 했죠. 이걸 배우면은 앞으로 실직자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약간 이제 프라이드 좀 치고 그래가지고 한 30명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일반인을 상대로 컴퓨터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근데 대개는 누가 들어오냐면은 중고등학교 물리 선생, 화학 선생님이 많이 오셨는데 참 똑똑하시더라고요. 그 3개월 코스를 그걸 했는데 1기가 끝나고 나서 그 중에 똑똑한 사람들을 현지 교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굴러가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성공한 케이스였고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다 가르치지 않고 다 가르치고 가르치고 1기는 제가 가르쳤고 그다음 2기부터는 이제 자동 조교들이 가르치는 식으로 이제 했고 그다음에 또 이게 뭘 해야 될까 생각하니까 이게 수요 창출을 해야 되더라고요. 수요라는 거 돈 있는 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 내가 전공이 이제 행정학이니까 행정 쪽에서 돈 있는 데가 어디예요? 예산국아니에요. 그래서 예산국을 컨택트를 했죠.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예산 업무를 컴퓨터로 하면 아주 좋은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예산 총괄 과장이 강경식 과장이 나중에 부총리도 하고 했던 분인데 그분이 굉장히 개혁지향적이었어요. 그분이 또 하버드 2년 천재인 성기수 박사를 되게 좋아해요. 해서 가지고 그 둘이 가서 설득을 하니까 설득이 돼서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예산 업무를 전산화했습니다. 그땐 전산화라는 말을 안 썼어요. 컴퓨터는 과학 장비니까 전산화 그 시식에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EDPS화.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성공을 했죠. 그래서 그게 성공하니까 이제 뭐 정부 부처가 너도 나도 다 이제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수요 창출하는 데는 굉장히 기여를 했고 그 점에서 제가 성 박사님을 많이 돕고 지원을 해줬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할 때 하다가 뭐 한다고 생각은 했을 텐데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개 어떤 걸 할 때 선진국의 예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 선진국 예를 보지 않고 그냥 바로 그 전산화라든가 이런 걸 시도를 하셨나요? 당시에는 선진국도 엉터리였어요. 선진국도 별로 왜냐하면 그때는 패키지도 없었을 때니까 모든 걸 다 프로그램을 해야 될 때였으니까 예산 업무는 우리가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옛날에 강경식 과장이 이제 미국에 1년 가 있다가 돌아오면서 저한테 만나서 그러더라고요. 안 박사, 아니 그때는 박사가 아니었지. 그 미스터 안, 우리나라 예산 편성 프로그램이 미국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아주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하고 좀 다른 것이 하여튼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키스트가 저한테 심어준 것이 바로 그 정신입니다. Can do spirit.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후배님들은 이제 지금 이제 선진국이 우리나라 됐으니까 좀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엄청나게 못 살 때 아닙니까? 뭐든지 손을 대면 한국 최초예요. 그러니까 황무지에서 개척자 정신으로 뭐든 나갈 수가 있고 자신감이 아주 충실했죠. 그래서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두려움 없이 할 수가 있었다. 최용석 박사님은 유학을 못 가게 하셨다고 그러시던데 그 얘기 좀 해주시면. 그 얘기 좀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성기수 박사님이 그렇게 또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 데는 초대 소장인 최영섭 소장님의 그 경영 철학, 경영 방침을 우리가 소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후배님들이 그거 생각해야 되는데 그 양반 4가지인가의 경영 철학이 있었어요. 첫째는 불 꺼지지 않는 연구실을 만들어라. 요즘 막 그 얘기 했다가는 노동부에다 대번에 고발당할 거예요. 근데 그 양반 진짜 그렇게 했어요. 불 꺼지지 않는 연구실을 만들어요. 그래서 24시간 고용계약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24시간 고용계약. 딴 데 가서 돈 벌어도 너희는 고용계약 했으니까 키스트 갖다 바쳐야 돼. 그 정도로 심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24시간 일을 하려면은 이 근방에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후문 옆에 총각 기숙사를 도미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총각들이
도미토리에서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 후에 여기 부원장 되셨던 많은 분들이 다 그 도미토리 출신들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게 첫 번째 그 양반의 철학이고, 두 번째 철학은 유학은 절대로 못 간다. 너희들이 지금 우리가 비싼 돈 들여 가지고 유치과학자를 모셔서 책임 연구원을 모셨으니까 책임 연구원들을 스승으로 모셔서 거기서 공부하면 되지, 무슨 건방지게 유학 가려고 그래. 절대로 안 돼. 그래서 그때는 유학 가려면 키스트에 사표를 쓰고 가야 됐어요. 그 두 번째였고, 세 번째가 그 양반이 이제 주장이, 키스트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한국 경제에 도움을 안 주면 안 되니까 연구실을 만들고 팀을 만들면 3년 안에 밖에 나가서 컨트랙트 리서치를 해와라. 그러니까 계약을 해와라. 금액은 상관없다. 3년 안에 그걸 못하면은 그냥 구박을 했어요. 왕따를 시켰죠 그때. 그게 프로젝트 금액에는 관계 없었나요? 없었어요. 요새 관계 없어요. PBS하고 조금 그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 연결시키는 고리로서. 그다음에 네 번째가 꼭 설명해야 되는데, 네 번째는 밥은 굶지 않도록 내가 보장하겠다. 월급을 많이 주겠다는 얘기죠. 그 환영할 만한 일 아니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바람막이는 다 해주겠다. 그래서 그 바람막이가 뭐냐면 키스트 육성법입니다. 근데 그 최영섭 소장님께 직접 들었는데, 육성법의 초창기 육성법에는 키스트가 감사원 같은 외부 감사를 받도록 돼 있었는데, 이 양반이 그거 보고 박정희 대통령을 찾아뵙고 담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조항을 없앴습니다. 그래가지고 키스트 동안에는 우리는 외부 감사를 한 번도 안 받았어요. 근데 감사를 없앤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감사를 하게 되면 머리 좋은 연구원들이 전부 감사 대비만 한다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서. 이건 연구는 언제 하냐 이거죠. 나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분한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있는 동안에 바람막이를 철저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일을 할 수가 있었죠. 그렇게 바람막이가 없어진 게 언제냐면 11.6이 터져서 그 다음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바람막이가 사라진 공간에 감사가 들어오니까 이건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건 감사에 익숙하지도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유학 금지는 이 양반의 철저한 자기 주장이 돼가지고, 그건 몇 번 저하고 좀 다퉜어요. 그것 때문에. 유학을 보내시는 게 좋지 않냐 했더니, 안 돼! 유학 가려면 사표 쓰고 가! 그리고 막 2층이 떠나가라고 소리 질러가지고 무슨 일이 난 줄 알았다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반이 계실 때까지는 성공을 못했는데, 1대, 2대, 3대 소장으로 한상준 소장이 오셨잖아요. 아시다시피 한상준 소장은 좀 이렇게 소프트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유학 가는 이스트 웨스트 센터 미 국무부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찾아갔죠. 가서 제가 이 장학금을 받았는데 이제는 좀 풀어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안 그러면 사표 내고 가야 되는데 저 욕심 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좀 긍정적으로 고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죠. 그 첫째는 키스트 적을 두고 유학 가도록 하나 해주세요. 그다음에 사표를 써야 썼으니까. 그랬더니 그건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그다음에 내가 또 얘기했죠. 그 당시에는 그러면 가족을 못 데려가게 하니까 마누라는 데려가서 가족들이 있는 가족은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돈을 월급의 한 30%라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건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총무과장을 부르더라고요. 총무과장이 김태무 씨였는데 아주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봐. 처음에는 조금 좀 그래 하더니 나중에는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키스트 적을 두고 유학을 가고 월급의 일부까지 받은 제 1호입니다. 제가 그 문을 열어놓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유학을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 후에 유학 간 사람들은 저를 좀 고마워해야 되는. 근데 아까 최영숙 소장이 유학을 못 가게 한 대신 뭐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대안이 그래서 있습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 그 연구수들 불만이 커지니까, 특히 석사 학위를 갖고 여기 들어온 연구수들 불만이 커지니까 최 소장이 좀 저기를 한 것 같아요. 타협을 한 것 같아요. 어느 날 공문이 돌았어요. 연구 실장님의 추천을 받고 마스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월요일 날 고려대학교 가서 박사 입학 시험을 보고 와라.
그래서 거기 합격을 하면은 고대에서 학위를 주면 그러면은 그 내가 그 고려를 많이 해주겠다. 이게 이 양반 양보한 거죠, 그죠? 그래서 갑자기 저도 이제 가만히 있어. 이게 그 유학 안 가도 또 박사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대 연락해 보니까 저는 행정학 쪽으로 해야 되니까 보니까 독일어를 시험을 봐야 된대요. 영어뿐만 아니라 독일어 논지가 얼마나 되는데 그래서 또 서점에 가서 급하게 또 독일어 참고서를 빌려가지고 주말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가서 합격을 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키스트 그 저기 연구원 키스트 출신들이 고대에 가서 박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여기가 또 우리나라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그냥 그것이 아마 지금 KU 키스트 대학원의 전신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 소장님이 그 양보를 조금 하셨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박사님도 고대에 가서 박사 과정을 하셨잖아요. 안 했죠. 왜 안 하셨어요? 한 학기 가보니까 컴퓨터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컴퓨터를 배우러 가는데 이거 내가 가르치게 줄게 생겨서 그래서 한 학기 다니고 그냥 간둬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 유학을 가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죠. 그러면 유학을 아까 가셨잖아요. 가시는데 어디로 가신 거죠? 그러니까 저기 그 당시에는 이제 최영섭 장관만 유학 금지령이 내린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가 유학 금지령을 내렸어요. 유학 가면은 유학 쓴다고 그래가지고 유일한 통로가 풀브라이트 장학생 되는 거하고 동서문화센터, 이스트 웨스트 센터 장학금을 받는 거였거든요. 그 장학금을 받으면은 국비 장학생과 똑같은 대접을 한국 정부가 해줬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학을 가려 그러면은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유학 시험도 봐야 되고 근데 그게 다 면제가 됐죠.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 이스트 웨스트 센터가 그 본부가 하와이 주립대학교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와이로 이제 제가 유학을 갔고 저는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하와이를 사람들은 그래요. 1000당 밑에 한 당 부족한 999당이다. 그렇게 좋은 데서 제가 4년을 있다 왔으니까 아주 축복을 받았죠. 그리고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거기서 컴퓨터에 대한 제 학문적 욕구가 충족이 됐어요. 컴퓨터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다음에 마이크로 프로그래밍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다음에 컴파일러는 어떻게 만드는 건지, 오토마타 세오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하는 것들을 다 거기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서 좋았고 또 하나 좋은 것은 제 지도 교수였던 노만 에브람슨 교수가 그때 알파라는 게 지금은 다르파의 라고 부르더라고요. 알파의 국방성 알파에서 용역을 받아서 뭘 연구하고 있었냐면 그 패킷 라디오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라는 걸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요즘 말하면 랜의 기본 컨셉이 됐는데 그 선구자였죠. 그분이 지도 교수로 모셔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세상은 컴퓨터 세상에서부터 이제 네트워크 세상으로 바뀌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그 초고속망 우리가 깔아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제가 그 정책을 수립을 하는데 자문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죠. 근데 아까 노만 에브럼 교수는 무슨 과예요? 그냥 컴퓨터 사이언스과였어요. 그런데 컴퓨터 사이언스과 제가 유학 갈 때 주 정부에서 주립학교니까 곧 박사학위가 설치가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메스를 맡을 때까지 박사학위가 안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 소속이었죠. 네, 소속이었는데 고민에 빠졌죠 제가. 그래서 그 전자전기공학과 교수를 만나갔더니 제가 오토마타 세오리 한 30명이 수강을 하는데 그 3명을 부르더니 너희가 A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공부를 잘했는 모양이에요. 그러더니 찾아갔더니 자기가 스칼라십을 주겠노라고 자기한테 밑에 와서 공부를 하고 아마 글로 갔으면 컴퓨터 사이언스로 박사를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그 농어미 자원경제학과에서 바로 그런 사람 컴퓨터 사이언스 마스터한 사람들을 초빙을 해서 그 OR 관리과학적인 기법을 경제학에다 적용을 시켜서 하는 코스를 박사과정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과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뭐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가고 지금도 그 결정을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냥 제가 컴퓨터 사이언스 계속해서 박사를 했더라면 그 컴퓨터 사이언스 제대로 한 공과대학 그 틈바구니에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겠어요? 못 살아남죠. 그
왕따 당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경쟁을 다시 했기 때문에 제가 큰 소리 치면서 할 수 있어요. 이게 박사님 아주 중요한 결정하셨는데 되게 어려운 질문 제가 하나 할까요? 그 사모님 결혼을 그 당시 유학 가실 때 하시고 가신 건가요? 하고 갔죠. 하고 갔는데 그때는 마누라를 못 데려가게 했어요, 정부에서. 그래서 혼자 일단 가서 6개월간 있었고 그 사이에 이제 뭐 이쪽에서 뭐 그쪽에 신원 보증서부터 시작해서 다 이제 해가지고 난리를 치면은 이쪽에서 이제 여권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비자가 나와가지고 6개월 후에 이제 랑데부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 이때는 그 어머님이시고 이거 어머니입니다. 그죠? 이건 아들 저 딸내미. 딸내미. 그리고 사모님이 여기 없으셔가지고 그때 왜 화가 났었나? 하여튼 김포공항이었어요. 이때는 여러분들 후배님도 잘 모르실 텐데 김포공항인데 이게 얼마나 재미냐면 그때 인천이 물론 없었으니까 어느 분이 한 분이 유학을 간다든지 외국에 간다 그러면 출영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출영대 처음 나갔는데 그때 성규수 박사님 무슨 일인가 미국에 출장 가실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막 키스트 전사실에는 직원 전체가 다 나가서 출영대에서 손을 흔들었거든요. 그래서 잘 가셨나 봤더니 그 다음날 또 출근을 하셨더라고. 그래서 아니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내가 옐로우 카드를 안 가지고 갔어. 그런 에피소드가 또 있었습니다. 그게. 예. 네, 아까 결혼하고 가셨다 그러는데 어떻게 결혼을 뭐 키스트 석사 연구수한테 누가 시집 오나요? 제가 잘 나가는 연구원이었기 때문에 그냥 연구원이라고 부릅시다. 연구원. 그래서 괜찮았는데 우리 그 전경의 제 부인이 그 당시에 코리아 헤럴드 기자였어요. 영자신문 기자였는데 문교부하고 과기처 출입 기자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키스트에 와서 이제 출입을 했죠. 그러니까 그때는 기사가 거리가 이제 또 우리 전산실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로 만나서 뭐 이제 정보 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맞아가지고 갖고 영어를 잘하니까 저는 이제 유학 갈 사람이니까 마누라가 영어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성기수 박사님하고 뭐 관련은 없어요? 그것도 있어요. 성기수 박사님이 나를 굉장히 애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제가 저기 없으니까 뭐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리 처갓집에서 조금 이제 망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성기수 박사님이 과감하게 절대 손해 보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보증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장가를 갔는데 사실은 성기수 박사님 집사람이 성기수 박사님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누님의 딸. 그러니까 믿고 나를 맡겼죠. 그래서 지금도 성기수 박사님 그러다 보니까 보스였고 스승이었고 중매인이었네 보니까. 오늘이 사실 스승의 날인데 그러니까 우리 안 박사님의 인생에는 성기수 박사님이 굉장히 아주 영향을 많이 미치셨네요. 오늘 나오신다고 그랬는데 날씨가 나쁘면은 못 와 그러시더라고요. 90이 넘으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오셨으면 제가 꽃다발 하나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성기수 박사님 댁 근처에 갔었는데 꽤 멀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요. 제가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힘들다고. 유학 가실 때 연세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안 박사님은? 제가 27이었나. 27에 가서 4년간 있다 왔는데 그 얘기 좀 하도 괜찮아요. 그 유학 가자마자 한 2년간은 컴퓨터 사이언스를 해서 마스터를 했고 그때까지는 이제 키스트에서 봉급의 일부도 나오고 좋았는데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키스트에서 4년 이상은 나한테 특혜를 안 줄 것 같아요. 어떻게든 4년 안에 뭐 박사를 하고 돌아가야 그래도 뭐 큰 소리를 칠 수 있지. 석사만 가져서 안 될 텐데.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자원경제학과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제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가 2년 안에 박사를 한다. 그 불가능이죠. 보통 5년, 6년 걸리더라고요. 주변 사람들 보니까. 그런데 제가 그런 아주 참 건방진 헛된 꿈 그 당시에 꾸었던 것이 성기수 박사님이 내 롤 모델이었거든요. 아니 하버드에서 2년 동안에 박사를 했으면 제 인장 하와이 대학에서 내가 2년 동안 박사 못 하겠냐? 그래가지고 딱 설정을 해가지고 똑같이 했어요. 코스웍 시작하면서 종합고사 준비하고 그걸 준비하면서 또 논문 준비하고 그래서 드디어 2년 만에
제가 76년 12월에 파이널 디펜스를 마치고 77년 1월에 제가 귀국을 했습니다. 그거 그 학과에서도 제가 아마 기록을 깬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머리가 좀 좋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사진이 보니까 유학 갔다 오실 때 이렇게 송 박사님도 있으신 거 같죠? 장인 장모님,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 여기 이제 김봉일이라고 김봉일 박사하고 이철원. 네, 오실 때 저렇게 많은 분이 와서 환영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오신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일들을 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사를 달았으니까 날개를 달았죠. 그 전에 연구원이었지만은 그렇죠. 그래 어디 가서 이 얘기를 해도 꼭 송 박사를 모시고 갔어야 됐으니까. 내가 박사도 아닌 것이고 얘기해봤자 알아듣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박사가 됐으니 그 다음부터 이제 날개를 달아가지고 이제 신나게 일을 했는데 맨 처음에 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제 충청북도 전역에다가 컴퓨터 단말기를 깔고 거기다 있는 모든 행정 데이터를 전부 다 집어넣고 가지고 요즘으로 본다면 원격 서비스가 가능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것이 또 그 당시 보니까 이제 예산총괄 1기 때는 강경식 씨가 예산총괄 과장이었는데 이제 국장이 돼 있더라고요. 예산국장이. 그러니까 예산국장은 굉장히 세잖아요. 그죠? 그 양반이 예산을 대줘가지고 전역에다 그걸 깔아가지고 그걸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연구 책임자고 그다음에 실행 책임자라고 해서 신동필 박사를 그때는 박사도 아니었는데 실행 책임자를 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아주 대단히 성공적으로 그걸. 이 동영상이 언제 때 동영상인가 모르겠어요. 나도 소리가 안 나오네. 처음 보네. 예. 이건 요즘 얘기 같은데. 네, 요즘 얘기네. 예. 지나가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요즘으로 표현한다면 빅데이터 처리를 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데이터 처리를 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그 빅데이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에 또 무슨 일이 또 벌어졌냐면 요즘보다 더 과외가 성행했어요. 우리 후배님들 아마 기억이 안 나실 텐데 그래서 과외를 없애려면 어떡하느냐. 군인 아저씨 다운 발상을 한 겁니다. 그냥 입학시험을 없애면 되지 않아?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없애고 그러면은 어떻게 배정을 합니까? 뺑뺑이 돌려. 그래가지고 서울을 5개 학군으로 만들어 동서 남북 중앙 학군을 만들어가지고요. 그 학군에 소속이 있는 사람들은 뺑뺑이 돌려서 학교를 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평준화는 이루어졌는데 또 문제가 또 심각해졌습니다. 이게 또 그 당시는 무슨 지하철도 없으니까 버스로 학생들이 이제 통학을 해야 되는데 꼭 개문 발차 문 열고 버스가 가다가 꼭 떨어져 죽네. 그런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통 문제가 아주 심각했죠. 그러니까 서울시 교통국에서 또 저한테 연락이 왔어. 제가 그때는 꽤 유명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있습니다. 그거 뭐 돈만 준비하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저기 안에 선형계획 리니어 트랜스포테이션 리니어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이 저기 그 5할 기법이 있는데 성기수 박사님이 선수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설명을 잘했죠.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용역을 따가지고 서울시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 전수 데이터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현재 다니는 학교까지의 거리 다 계산하고 새로운 방법에 의해서 자기 집에 가까운 쪽에다가 들어가는 방법을 했을 때 배정했을 때의 그 거리와 시간 계산했더니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새로운 방법이 어마어마하게 좋죠, 그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대용량의 컴퓨터를 최단시일 내에 처리하는 능력 그때 배웠고 세 번째는 또 뭐냐면 우리 양경규 박사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인공위성 데이터를 활용해서 국토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리모트 센싱이라고 하는 기술을 우리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처리가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그 데이터 처리가 요즘 용어로 보니까 빅데이터 처리예요. 그 실력을 그때 아주 빵빵하게 쌓았고 그것 때문에 결국 제가 전자정부 위원장 할 때 겁이 없었죠. 이거 된다.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 또는 이런 것을 파일을 만들어도 우리가 옛날에 했던 거기에 비하면 이건 괜찮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힘이 됐었다 이렇게 근데 키스트 유학 갔다 오셔갖고 키스트 하면서 그런 거를 하면서 신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또 학교로 옮기실 생각을 하신 그건 거예요? 좀 약간 델리케이트한 문제인데 그것은 11.6하고 연결이 돼요. 11.6이 벌어지니까 그 전에 조금 시간 한 1, 2분만 더 주시면 그때 키스트가 11.6 직전에 약간 이제 패러다임 크라이시스가 왔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최영섭 장관님의 경영 철학이 도전을 받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왜냐하면 키스트가 성공을 했죠. 각 연구실마다 성공을 했잖아요. 성공한 연구실은 전부 전문 연구소로 독립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연구소, 화학연구소, 식품연구소, 뭐 국방연구소 다 나가니까 키스트가 공동화 현상이 생기네. 그러니까 수월성을 가져야 되는데 수월성 면에서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두 번째는 그 사이 키스트한테 배워가지고 그 기업들이 자체 연구소로도 갖기 시작하네. 그러니까는 옛날에 우리한테 맡겨서 연구를 했던 사람들이 전부 자기들이 해버리니까 또 연구 계약 실적이 또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2중 3중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천병두 소장이 그 국방연구소에 계시던 그 양반이 특수강이 아주 전문가시죠. 소총 개발할 때 필요한 특수강을 그 양반이 만드신 분인데, 그 양반이 소장을 오셨는데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고 에너제틱하신 분입니다. 키스트가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소장단, 그 당시에 키스트 소장단이 얼마나 셌냐면, 저기에서 그 무슨 그 과기처에서 뭐 국장이나 뭐 정도가 오면은 상대도 안 했어요. 요즘은 뭐 사무관이 와도 상대한다고 그러대. 그 당시에는 뭐 콧대가 얼마나 높았는지. 그런데 그 콧대 높은 키스트의 소장단이 경제경원 예산실을 방문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정 설명을 하고, 이게 우리가 첨단 기술을 해서 수월성을 유지하려면 돈이 좀 필요합니다. 출연 연구 기금을 좀 확대시켜 주십시오 부탁하니까 이 양반들이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줬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연구무 심의위원회를 해서 연구실별로 배분을 해줬습니다. 자체적으로 배분해서, 그때는 과학기술처 이런 데가 들어올 여지도 없었죠. 우리끼리 전문가들끼리 배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위원장이 권태한 박사였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 그래가지고 신나게 했었는데 문제는 너무 늦게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11.6이 나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혁명파들이 들어왔잖아요. 보니까 그 전까지는 그 천병주 소장 이전까지는 키스트가 자립률이 높았어요. 출연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는데, 천병주 소장이 오셔가지고 출연기금이 높아지니까 자립률이 확 떨어졌네. 그러니까 키스트가 자립도가 낮은 이제 아주 문제 연구소가 돼버린 거예요. 이걸 없앨 수도 없고 고민하다가 카이스트하고 통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게 바람막이가 사라진 공간에 카이스트하고 키스트가 합쳐서 카이스트가 됐잖아요. 영어 명칭을 어디로 하느냐 가지고 또 한참 왈가왈부했는데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카이스트예요. 자, 카이스트에서 T자를 없으면 카이스트가 되죠. A를 없으면 키스트가 되죠. 기가 막힌 융합 그 장명이 카이스트입니다. 그래서 카이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그 우리가 신바람 나게 일했던 그 연구 분위기가 이제 끝났죠.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연구의 모든 것들에 정부가 개입해서 이제 살펴보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근데 저는 평소에 그렇습니다. 성규수 박사님도 그렇지만 연구원은 자유를 먹고 사는 직업이다. 자유가 사라진 공간은 희망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래서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옮긴 겁니다. 그대로 가신 다음에 보니까 이제 위원장을 상당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위원장 하면은 이제 문제를 풀 때 막 서로 막 이렇게 다툼하고 막 자기 걸 주장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균형을 잡으셨는지. 그대로 가서 첫 번째 조금 얘기를 하면, 첫 번째 했던 것이 뭐냐면 이제 키스트에서 배운 실력이 있으니까 그 실력을 저기로 해가지고 그 정보 체계론이라는 과목을 만들고 그 행정학과의 기본 툴로 만들었고, 그것이 또 성공적으로 돼가지고 정보 체계론이 행정 고등고시, 뭐 기술 고등고시 모든 고등고시의 1차 필수 과목이 돼버렸어요. 제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그 요즘 책 제자가 꽤 많아요. 제 책으로 공부를 했던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만들었는데 그 키스트에 이제 고대로 가서도 결국 이제 정부 자문은 옛날 키스트의 후관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자정부를 했던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하니까 그 뭐 위원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 위원장을 많이 했는데 그 제 별명이 교수, 요즘도 사람들이 저를 부르면 교수로 안 부르고 위원장님하고 부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아까 질문에 대해서는 그 위원장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데 저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장은 그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그 고집을 피면 안 돼요. 자기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겸손함을 가지고 위원회를 이끌어가고, 두 번째는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간단한 문제로 모듈화 시켜가지고 그 모듈을 하나씩 풀어가면은 큰 모듈이 뚫립니다. 마치 거대한 댐이 구멍 몇 개 뚫으면 풀어지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행정쇄신 실무위원장 비슷한 것도 했고, 행정쇄신위원회도 YS 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DJ 때는 이제 정부혁신위원회 점검평가 특별위원장, 요즘 같으면은 일론 머스크 역할을 제가 했어요. 그리고 전자정부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하고, 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때 바로 제 스탠스가 그 각 부처의 공무원들 또는 민간인들이 굉장히 환영했던 것 같고, 위원장에 대해서는 크게 데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전자정부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전자정부라는 게 우리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됐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은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이렇게 좀 그 전부터 계속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 때에 그 꽃을 피웠고, 네.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이 다 지원을 해주고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특히 그 박정희 대통령 때는 키스트 있을 시절인데, 그 양반이 송기수 박사님의 강연을 듣고 국무위원들한테 키스트 가서 송기수 박사한테 컴퓨터 배워서 그 다음에 업무에다 적용하라 지시를 내려가지고, 여기 A1 이쪽에 우리 만났던 데 있죠. 거기가 아주 그 장관들이 줄 서서 와가지고 그 강의 받던 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 양반들이 이제 핵선 박정희 대통령 때 그걸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나라 최초의 단말기를 홍릉과 광화문에다 연결했거든요. 그때 제가 연구 책임자라고 했는데, 그때도 단말기를 개통하는데 대통령이 와서 테이프 카팅을 했어요. 그렇게 관심이 많으셨고, 그래서 그 양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도 못지않게 관심이 있었는데 5대 국가기관 전산망이라는 컨셉을 도입을 했는데, 그때 거기 행정망이 있었거든요. 행정망을 아주 굉장히 막 지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때는 이제 그때 이제 벌써 네트워크 시대로 바뀌니까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정보통신부도 만들었고, 그때 저도 국가정보화 위원이 돼가지고 마스터 플랜을 만들었고, 그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때에 그것이 꽃이 피웠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만의 업적이 아니고 역대 모든 대통령의 업적이 있었다. 그다음 김대중 대통령이 꽃을 피웠으면 그 지속적으로 피워야 되잖아요.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이 제가 11대 사업을 했는데 31대 사업을 확장을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아시다시피 컴퓨터 전문가입니까? 그 이지원이라는 특허까지 받은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31대로 확대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전자정부가 유엔에서 1등을 6년간 했어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옛날에도 여소야대가 있었고 그랬었는데 여당에서 하려는 거를 야당에서 막 반대 많이 하고 그래서 안 될 걸로 생각했는데, 이 전자정부나 이런 거는 그렇게 반대가 없었나요? 김대중 대통령 때는 우리가 국가가 IMF 위기적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일하기가 좀 수월했습니다. 그 위기가 기회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위기가 아니었으면 제가 각 부처 설득을 못했죠.
그리고 야당도 설득을 못했고 아시다시피 전자정부는 기술만 가지고 안 돼요. 그 행정 개혁을 해야 되고 법을 개정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11대 사업을 하고 나서 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고민이더라고요. 그래서 개정해야 할 개별법을 보니까 230개를 개정해야 돼. 아이고 이건 물 건너갔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전자정부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준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를 했는데 그때 야당도 많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 핵심은 크라이시스였다. 제가 알기로는 김대중 대통령 할 때 야당 저기는 김종필 저기하고 이렇게 됐을 텐데 잘 협력이 잘 됐나요? 그 공동정부인가 그러고 연립 무슨 정부라 부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 저기는 그 규제 개혁이라든지 정부 개혁 이쪽은 DJ 쪽에서 다 맡아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경부 혁신하는 쪽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했는데 두 분이 전혀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규제개혁위원 제가 좀 희한한 것이 규제개혁도 위원으로 들어가서 분과위원장을 거쳐서 위원장까지 했거든요. 그 다음에 행정쇄신위원회도 행정쇄 실무위원으로 들어가서 행정실 본위원회 위원이 됐었고 뭘 일을 잘했던가 봐요. 하여튼 승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어쨌든 가면은 고대 가서도 교수로 갔다가 부총장까지 됐고 키스도 그랬잖아요. 연구 수로 갔다가 책임연구원 연구실장까지 했으니까 우리 후배님들 왜 그랬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그 나중에 결론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아까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오늘 스승의 날이니까 살아오시면서 많은 스승이 계셨는데 어떻게 그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시고 또 그런 분들을 만난 사람 수도 없이 많을 거 아니에요. 딴 사람들도 어떻게 그분을 만나서 스승으로 삼아서 이렇게 해가셨는지 그게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이 무슨 생각을 깊이 하고 하면은 그런 사람하고 자연스럽게 만나는 것 같아요. 그 우리 저쪽에 와 계시는 정진욱 그 교수가 뭘 했냐면은 옛날에 우리 전산실에 데이터 통신과장을 했었죠. 근데 저하고 대화할 기회가 참 많았는데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박사님, 사람도요 고유 진동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고유 진동수가 있대요. 사람, 물건 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만나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어떤 사람은 만나면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는 것은 진동수가 서로 조화로운 사람끼리 만나면 그러면 괜히 좋고 그렇지 않은 사람 만나면 괜히 증거 없이 밉고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 제가 스승을 만난 것이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주변에. 근데 만나면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그분들 이렇게 찾아가셨나요? 찾아갔죠. 근데 그런 분들이 좋아하세요? 바쁘신 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더라고.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이한빈 교수님 말씀을 드리면 이한빈 교수가 이제 서울대 행정대학원 제가 2학년 때 원장으로 오셨는데 뭐 보니까는 뭐 저기가 그 경력이 대단하시더라고요. 뭐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셨고 무슨 주 스위스 대사, EU 대사를 하셨고 뭐 그냥 재무부 차관을 하셨고 막 그런 데 오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대가 굉장히 컸죠. 근데 행정대학원이 제가 생각하는 건 조금 다른 쪽으로 자꾸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 오시자마자 면담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흔쾌히 해주시더라고요. 가가지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은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하는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한 30분 하고 끝날 줄 알았더니 1시간을 해도 이 양반이 듣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들었나 봐요. 끝 무렵에 그러세요. 안군, 자네 똑똑한지는 알겠어. 그런데 자네가 똑똑한 걸 show me up. 나한테 증명을 해줘. 그래서 아니 지금 2학기 때인데 2학년 2학기 때인데 뭘로 증명을 합니까? 제가 그랬더니 내가 졸업 논문 제도를 도입할 테니까 거기서 우수상을 받아. 근데 그랬죠. 논문이라면 제 자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논문 써가지고 졸업할 때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양반이 그 다음부터 완전히 저를 믿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반이 스승이 됐고, 송기수 박사님도 마찬가지죠. 송기수 박사님도 저를 믿고 이제 아까 말한 그렇게 해서 만났고 여기서 이제 그 만나서 그때는 송기수 안문서가 한 환상의 콤비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박사가 초창기 박사가 없었으니까 어디 갈 때는 꼭 성 박사님을 모시고 했어야 됐어요. 안 그러면 안 만나주니까 박사도 없는 게 괜히 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가지고 환상의 콤비로 잘 운영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성 박사님도 굉장히 저를 좋아하셨고
근데 성 박사님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으셨을 것 같아요. 성 박사님 아마 테크놀로지나 기술 쪽인데 이제 그 경제학 쪽인 분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 어떤 근데 그 테크놀로지와 컨텐츠가 엮이셨으니까. 성기수 박사님은요. 성기수 박사님은 천재예요. 천재는 참 불행합니다. 왜 불행하면은 보통 사람보다 5년에서 10년을 먼저 살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도입할 때도 5년 내지 10년 후에 수요가 있을 것을 도입하고 슈퍼컴퓨터도 마찬가지고 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미래를 미리 사는 성기수 박사님이 그 미래까지 갈 수 있도록 그 다리를 놓아주는 그 역할을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좀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 박사님이 굉장히 좋아하셨죠. 근데 저는 성 박사님이 없었으면 제가 없었죠. 왜냐하면 성 박사님의 그 비전, 미래를 바라보는 해안 이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있었던 거지. 그 양반 없이 그냥 무슨 충북 행정전산부터 시작해서 뭐 해봤자 의미가 없죠. 근데 그게 왜 필요한가 하는 것들을 다 저는 거기서 느꼈고 그분을 도와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 결론으로 돌아오면은 스승은 자기가 간절히 소망하면 스승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배님들 간절히 소망하세요. 그러면은 그분의 그 스승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스승도 최고의 스승을 모시세요. 여러분 주위에 최고의 스승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국내가 여러분의 활동 무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세계가 활동 무대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을 스승으로 모셔가지고 배우고 나가십시오. 그러시면 됩니다. 네. 박사님 그때 저랑 말씀하실 때 서로 할 때 디지털 서당이란 말씀을 하신 게 상당히 이제 기억이 남거든요. 그 얘기를 한번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건 이제 미래지향적인 얘기로 넘어갔네요. 그 제가 이제 무슨 개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고대에 가서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제일 큰 걱정이 교수들이 앞으로 이제 없어질 것 같다는 걱정이 대단인 거예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때문에 그 학생들이 미리 공부를 해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 교수가 옛날식으로 매스 프로덕션으로 강단에서 흑판에다가 뭘 얘기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러니까 요즘에 유행하는 것이 거꾸로 교육 이런 것이 이제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미리 공부를 하도록 하고 강의실에서는 이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 마치 그 교수의 역할은 연주자에서부터 오케스트라 지휘자 연주로 바뀐다. 그것이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요즘 챗GPT가 나온 다음에 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제가 요즘 보니까 시간이 많아서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하여튼 좋은 공짜 프로그램 코스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뭐 코세라부터 시작을 해서 뭐 한국의 K 저기도 있고 뭐 많습니다. 그게 그래서 혼자 생각이 그랬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어떤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쟤는 제2의 안문석이가 되고 싶습니다 하고 얘기한 사람이 생길 것 같아요. 그죠? 롤 모델이 나다 그러면서 그러면은 알았어. 네가 앞으로 되고 싶은 건 뭐야? 이런 거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래. 네가 그걸 되려면은 인터넷과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러한 코스를 이런 순서로 밟아. 그리고 그때 제대로 밟았는가 하는 평가는 내가 할 거야. 제대로 밟았으면은 내가 서티피케이트를 써줄 거야. 그래. 안문석 학당의 서당의 서티피케이트다. 나는 훈장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다음에 만약에 그 훈장에 사인이 있는 그 서티피케이트가 효과를 발휘해서 현대나 삼성에서 그 사람을 활용을 하고 공무원으로 채용을 한다면 서당에는 사람이 미어 터질 거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대학은 사라질지 모르지만 옛날 농경 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서당 시대가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내가 여러 사람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키스에 있는 우리 후배님들 여러분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셔서 나중에 서당을 하나씩 차리세요. 오늘 원장님 사실 바쁘신 시간에 오셨는데 아까 이제 키스트가 여러 개 스피노프 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원장님도 포함해서 키스트가 어떤 연구를 앞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요. 첨단 기술이 밀어붙이고 그다음에 새로운 수요가 이끌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산업이 전부 전기기관, 전기, 컴퓨터, 그다음 인공지능이 선도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첨단 기술이라는 것이 프론티어 테크놀로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하는 데가 키스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연구실에서 수월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엑셀런스를 유지해야 돼요.
대학이 수월성을 유지할까요? 저는 대학의 부총장을 해봤으면 어렵습니다. 대학은 강의도 해야 되죠. 쓸데없는 논문도 써야 되죠. 저는 논문 쓸데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논문 가지고 왜 교수를 평가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키스트에 오래 있어서 그런지 연구 성과라는 것은 프로젝트 가지고 해야 되지. 근데 하여튼 그건 다른 얘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그래 수월성 있는 연구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은 연구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연구비는 원장님이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신에 연구실장님 책임연구원들한테 지금은 무슨 연구를 할 것인가를 원장님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무관이 다 신경을 쓰는 것더라고요. 너무 신경 쓰여서 감사하긴 하지만 연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율성을 줘야 돼요. 제가 여러 기관에 비상근 이사장을 했는데 이사장을 할 때 제가 꼭 원장한테 물어보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10% 됩니까? 고개를 절레절 흔들어요. 요즘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연구 수월성 절대로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장님이 어디서 무슨 재벌들한테 저기 멱살을 끌고 와서 돈을 내라고 하든지 하여튼 수월성 유지를 위한 그것은 원장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그냥 수월성만 유지해가지고는 국민적인 호감과 정부의 저기를 못 받아요. 그 사람들 설득을 해야 돼. 근데 연구원들이 그 사람들 무식해서 내 말 못 알아들어 그리고 안주하면 안 돼요. 대화의 책임은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을 상대하려면 여러분들 행정학을 공부하세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단어와 문법을 가지고 그 사람들 설득을 해야 돼요. 국회의원들 설득이 안 된다면 정치가들이 사용하는 용어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단어를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다 설득이 됩니다. 지금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정치가와 과학자 사이의 대화 단절이에요. 우리 미국의 어느 대통령 그러시잖아요. 그 지구온난화는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가짜 뉴스다. 말이 됩니까? 그 정도로 대화가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대화의 통로를 끊는 것이 여러분 역할이에요. 기스가 꼭 하셔야 됩니다. 첨단 기술, 과학기술 분야에 엑셀런시를 유지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것을 일반에게 통보하는데 일반인이라는 것이 거기서 그냥 기여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부, 국회의원까지 다 포함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의무까지 여러분들한테 있다고 생각돼서 여러분들 그 원장님께 부탁이 우리 딸에 가서 행정학이나 정치학이나 무슨 경제학을 공부할 여력이 없을 테니까 가끔 특강 시간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런 분들을 불러다가 그 양반이 사용하는 용어와 목표와 이런 것들이 뭔가를 우리 책임연구원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박사님 답할 수는 없으실 것 같은데 국가적으로 지금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가 모든 수험생들이 다 의대 공부하고 있거든요. 의대, 치과 이랬는데 이제 사실상 그 키스나이드는 아주 수월한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그게 사실 국가적으로 어려운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그냥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대단히 어리석은 짓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부총장 때 보니까 재미있는 것이 옛날에 60년대에는 화공과가 최고 학과였죠. 그죠? 장관님. 화공과가 공대에서. 그런데 부총장 때 보니까 화공과라는 과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왜 없어졌냐 했더니 화공과에 학생들이 안 온대요. 그래서 이게 패션을 타는구나. 또 한참 동안 또 컴퓨터과가 또 제1류가 되다가 더더니 또 오늘 컴퓨터과가 또 3D 업종이 돼가지고 또 아무도 가는 사람도 없고 지금 의과대학 가는 사람은 나중에 크게 후회할 겁니다. 그게 인공지능이 도입되고 많아지면 문제가 후회되는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된다. 신바람 나는 걸 해야 된다는 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최영섭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구한다고 그래서 떼돈은 못 벌지만 그 분야에 최고가 되면 굶어 죽진 않아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분야를 열심히 하고 뭐보다 중요한 건 신바람 나게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연구가 돈 벌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면은 그것은 재미없어요. 신바람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그보다 좋은 게 없잖아요. 저는 연구도 그렇게 했지만 고대 교수로 갈 때도 그랬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교수 되면은 몇 가지면 지킬 게 있어. 앞만 바라보고 가 옆을 바라보지 마. 옆에 보면은 안 교수 같으면은
친구들이 뭐 은행장도 하고 말이지 무슨 고시합격해서 국장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월급 차이가 너무 생겨서 옆을 쳐다보면은 저 사람 불행해져. 옆 보지 마. 그래서 옆을 안 바라봤거든요. 앞만 바라보고 신나게 그냥 또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월급까지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항상 고대도 감사하고 키스트도 감사하고 감사했어요. 자기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애들 교육시킬 때 그러세요. 너희가 좋아하는 걸 해라. 그것이 답이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의과대학 가는 거 금방 후회합니다. 미국 보면요. 의과대학 가서 도중에 하차한 사람이 굉장히 한 30-40% 된다 그래요. 그게. 왜냐하면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해부도 해야 되고 막 환자를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곧 벌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그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 귀중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제 점심 시간이 가까워 갖고 이제 오신 분들 질문 한두 가지 좀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네, 혹시 질문 네, 저기 예. 금동원 마이크 의원님. 좀 뭐 질문도 사실은 성기수 박사님한테 질문을 묻고 싶었는데 우선 어청가를 한번 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교수님은 제가 키스트에서 그때 아마 부원장 보직을 할 때 우리 원장님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 골치 아픈 문제를 하나 해결해 주셨어요. 그 R&D 아카데미를 우리 시작을 할 때 정부의 승인이 받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서 R&D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이제 학생들이 조금 많아지는데 그 중에 이제 석사학위 우리는 디플롬을 줬거든요. 그럼 국내 학생에서 키스트 학위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애는 옥스퍼드에 가서 대학교에 박사학위 과정을 잘 들어가는데 옆에 있는 대학 특히 카이스트에서 키스트 학위는 인정할 수가 없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고려대학교 부총장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예,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R&D 아카데미 학생들을 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딜을 해가지고 복수 학위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KU 그래서 키스트 우리 대학원. 아카데미를 R&D 아카데미에서 어느 시점에 시작은 잘해 어느 시점 참 어려운 시점을 키스트 동문이라고 또 생각하시면서 일반 교수들의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교무에 가면 안 해주는 거예요. 그 대학교에도 특히 총장, 부총장이 의사 결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제 기억에는 키스트의 지금 키스트 스쿨 프로그램에 상당히 큰 기여를 해주신 선배님이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질문은 저는 이제 V키스트 이걸 하다 보니까 그런 질문이 자꾸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초창기 키스트를 세우면서 IBM 컴퓨터를 도입을 하잖아요. 그 특이한 거는 컴퓨터 그 비싸고 새로운 거를 누가 결정을 했을까가 제 질문이에요. 예, 그래요. 그거와 동시에 그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하는 연구소에 기술 금융 기능을 준단 말이죠. 나라에서 그 누구누구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두 번째 문제 첫 번째 도대체 컴퓨터를 그 장비 살 게 무지하게 아유, 많은데 예, 감사합니다. 그 질문이 아주 누가 좋은 사자고 질문입니다. 해서 예. 누가 결정을 했을까 하는 게 예. 질문입니다. 예, 아주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키스트 CGC 3300이라는 것이 아시아 대륙에서 제일 큰 컴퓨터였단 말이죠. 그게 그때 중국이 형편없었으니까 그걸 결정할 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성기수 박사님하고 그 청와대 그 담당 비서관하고 컨플릭트가 있었어요. 그쪽에서는 어떤 다른 기종을 선언했고 성 박사님은 아니다. CG 3.3 CGC로 가야 된다. 그렇게 주장해가지고 컨플릭트가 있었는데 그 당시는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키스트가 셌다고. 그러니까 성기수 박사님이 이제 최영석 소장님을 설득을 했고 소장님이 성기수 박사님을 이제 지지를 해주셨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형 컴퓨터인 이제 CG 3.3이 들어왔는데 그 덕분에 예산이 깎였어요. 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키스 전산실이 자립을 하게 된 동기가
그 부족한 예산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 역할을 제가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만약에 그때 그쪽에서 주장한 대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금 적은 컴퓨터가 도입이 되고 그랬더라면은 아마 우리나라의 전자정부가 상당히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생각합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감사드립니다. 예. 또 다른 분 질문. 예. 양 박사님. 우리 성기수 박사님은요 정부하고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면서 자라서 정부는 싸우는 데인가 보다. 그때도 싸우는 걸 봤고, 그 다음에 여기 할 때 금융실명제 할 때 그때는 사표를 입고 여기다 꽂고 다니시더라고요. 사표. 그래서 과학자가 저렇게 이렇게 좀 숙여도 될 텐데 왜 안 숙이실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 스피릿이 우리한테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자정부 할 때도 대통령하고 제가 담판을 했어요. 대통령한테 저한테 전권을 주면 제가 위원장직을 맡겠지만 전권을 안 주면 안 맡습니다. 전권을 준다고 그래서 맡아서. 예. 양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1973년에 연구수로 입소한 전산소에 입소한 양영규입니다. 저는 안 박사님을 1975년에 만나가지고 지금 50년간을 옆에서 뵙고 지도를 받고 있는데 아까 안 박사님께서 스승을 이한빈 선생님하고 성기수 박사님으로 말씀하셨는데 저에게는 스승님이 성기수 박사님이고 안문석 박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50년 동안 계속 지도를 받고 항상 존경하는 그런 분인데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고맙습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질문은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대부로서 전자정부를 전 세계 1위로 이끌어 오시는 지당 공헌을 하셨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챗GPT를 비롯한 인공지능 시대에 이제는 우리가 이 전자정부를 패러다임을 바꿔서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고개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요즘 대선 후보들이 전부 다 얘기가 AI에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겠다고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우가 빠져 있어요. 하우가 빠져 있는데 여하튼 뭐 그래도 관심을 가지니까는 좋죠. 자, 컴퓨터는 배우기 쉽고 활용하기 이용하기 쉽다는 캐치프레이즈 키스에서 나온 거거든요. 다시 얘기할 때가 됐습니다. 인공지능은 배우기 쉽고 활용하기 쉽다. 그런 시기가 왔어요. 이제 인공지능이 지금 어떤 시기가 되냐면 전제 컴퓨터가 키스트의 CDC 3300에 도입하기 전까지 어셈블 언어밖에 몰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포지션 코볼이 들어오니까 똑같이 지금 인공지능이 옛날에 인공지능에 관한 저기를 보면은 유튜브를 보면은 전부 다 개발자가 돼가지고 어떤 로직 가지고 어떻게 하고 매트릭스는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거 뭐 들어봐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얘기만 잔뜩 있는데 요즘 바뀌었어요. 요즘은 챗GPT가 나온 다음에는 활용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키스트가 앞으로 해야 할 일하고도 관계가 있는 건데 우리가 전산실이 그 당시에 두 가지 초이스가 있었습니다. 최첨단 컴퓨터를 도입해서 그걸 활용을 잘해서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의 고통을 줄여준 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컴퓨터를 국산화하는 쪽이 있고 그죠? 그게 있었는데 컴퓨터 국산화 쪽은 이용태 박사님 쪽이 한번 초빙을 하셨더라면 좋은 말씀 하셨을 텐데 그분이 이제 하셨고 근데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인공지능에 필요한 인프라에 해당되는 것을 투자를 해서 그걸 세계 인류가 되는 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개발된 인공지능을 도처에 잘 활용을 해서 우리나라의 국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저는 후자에 좀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AX 시대라고 표현하더라고요. AI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라. AX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전자정부도 이제 그렇게 해서 바뀝니다. 그러니까는 전자정부도 공무원들 하나하나가 인공지능과 컴퓨터를 활용해서 자기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시대가 되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다. 그러니까는 어떤 한 기관이 그걸 만들어서 해주는 시대는 지났다. 어떤 면에서는 전자정부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풀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다길래 저는 그 원로 자문위원장을 하면서 그런 걸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실망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해야 할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됐죠? 시간이 거의 이제 점심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게 그 온라인으로 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점심 시간 전에 끊고 그다음에 식사하면서 또 추가적인 질문을 서로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고 예. 그냥 저 후배님들 반갑습니다. 후배 없는 선배가 없죠. 오늘 봐보니까 너무 기쁘고 키스트는 저한테 어머니 같은 존재입니다. 20대, 30대 진짜 참 피가 펄펄 끓는 그 시기를 여기서 보냈죠. 어머니 같은 존재가 마음의 고향이고 여기 오면은 그렇게 포근해요. 그래서 그 키스트를 잘 지금까지 어려운 시기에도 잘 지켜주신 후배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수월성을 유지하는 얘기는 다 했습니다만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여러분들은 좀 달리 가지면 좋겠다. 이한빈 스승님께서 저한테 늘 주장을 하셨어요. 지도를 거꾸로 놓고 봐라. 세계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보면 태평양이 여러분들의 호수가 된다. 태평양을 호수로 전 세계를 상대로 행동을 해라. 그 양반이 너한테 준 지침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저한테. 키스트 후배님들도 그런 호연지기를 가지고 당장에 가셔서 세계 지도를 하나 사셔서 거꾸로 달아매세요. 그리고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답답한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에 막혀있는 답답한 나라가 아니에요. 태평양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태평양을 호수로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미래를 내다보고 그래서 열심히 그 분야의 수월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대한민국이 그 경제 개발도 잘하고 민주화도 잘한 거라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경제 개발과 민주화의 그 기본적인 틀 속의 그 수단에는 과학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뒤에는 키스트가 있습니다. 키스트라는 인큐베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과학이 있었고 대한민국에 과학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지키신 여러분 후배님들 정말 참 대견스럽고요. 여러분들 키스트의 직원이라는 아주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키스트에도 저기가 있나요? 그 배지가 있나요? 그 특히 책임연구원 실장님들은 전부 다 배지를 달고 다니시기를 권장합니다. 가슴을 펴고 배지를 달고 그런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스승의 날을 맞아 선배이자 스승과도 같이 귀중한 말씀 해주신 우리 안문석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저희 기념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그 참석하신 분들은 모두 앞으로 나와 주셔서 네, 기념 촬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그 원장님께서 꽃다발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나오셔서 기념 촬영. 네.